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과감한 칼을 들었습니다. 문제은행이 있다 보니까 메인에서의 표현력이 가장 중요하다. 성적은 적정 지원인데 실기가 A권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7.5점 낮아서 합격 가능. 이렇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을 분석하는 TV 그분TV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입니다. 정시 모집 1단계 등급 컷 합격 점수 한번 예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수시 합격생 재현작 분석까지 싹 모아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학들은 지금 내년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1단계가 성적 컷이 아니라 실기 컷으로 바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교들마다 경쟁률 끌어올리기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과감한 칼을 들었습니다. 1단계에 5배수를 선발을 한다. 수능 100%로.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면서 1단계 성적이 20% 이렇게 반영을 하고 실기 80%. 그래서 1단계 통과하면 실기 싸움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단계 전형을 시행을 하면서 가군에서 커다랗게 축이 바뀝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디자인 계열로 작년까지는 과가 나뉘어져 있었죠. 과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디자인 계열로 해서 통합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은 80명, 수시 모집도 올해 신설됐죠. 그래서 수시 모집에서 일부 학생들 선발하고 정시로 넘어가면서 80명 선발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3개 학과로 나눠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었어요. 모집 인원 34명, 60명, 32명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작년에 총 정시에서 126명을 선발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80명 선발을 하죠. 그런 상태에서 지원 인원이 전체 999명, 1000명이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80명 선발을 하면서 이게 5배수로 이렇게 나뉘죠. 예를 들어서 뭐 과기대나 국민대 3배수면은 대체적으로 뭐 3점 몇 대 1 요 정도로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 5배수에서 대략 경쟁률이 한 6대 1 많이 나와야 7대 1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작년까지 가군에서 한양대가 소화했었던 1000명의 인원에서 거기서 대략 500명 정도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군에서 굉장히 핫 이슈이긴 합니다. 그래서 500명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뿌려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거기에서 한양대 같은 경우가 국어 탐구를 비중으로 봤을 때 탐구 한 과목 포함해서 대략 80% 정도의 한양대를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탐구 같이 두 과목 같이 평균으로 해서 70%대 후반이 나온다 하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건대나 중앙대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탐구가 한 과목만 이렇게 활용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서울여대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대 영상학과 그리고 중앙대학교, 서울여대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더욱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서 서울여대가 아니라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서경대 VD까지 이렇게 동반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영역별 반영 방법을 보면은 국어가 35%, 수학하고 탐구 한 과목 이렇게 교차 반영을 해서 30%씩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35%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 영어는 커다랗게 변별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탐구 싸움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35%, 30%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탐구 점수에서 80% 남짓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집중되는 그 정도의 학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홍님 예측 컷은 잘 모르겠는데 전 국어 100분이 74, 영어 3, 탐구 92로 지원해 보려고요. 83%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스코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은 한양대학교 에리카를 모의 지원을 해놨어요. 지금 점수로 봤을 때 제가 입력한 수능 점수 물론 다른 학생 점수입니다. 그래서 한양대 에리카 점수로 188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세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입력한 학생들의 점수치들입니다. 여기 소신 지원의 영역대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최고점이 190점 그리고 평균점이 180.87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0.87 180 정도가 어느 정도 점수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국어 77%, 영어 3등급, 탐구 74% 이렇게 돼서 대략 70% 중반 정도의 1컷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의 수치들을 보면은 예년에 한양대의 평균 점수권역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한양대를 상향 지원으로 쓰기에는 무리가 좀 있고요. 그래서 예년 점수의 소신 지원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컷은 지금 12월 31일부터
원서 접수해서 1월 9일에 발표가 나고요. 실기고사는 1월 11일 이렇게 실기고사를 보게 됩니다. 최초 합격자 발표는 2월 7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올해 키워드가 됐었죠. 여기 보시면은 ABC 3개 그룹 중 2개 그룹을 추첨한 후 추첨된 2개 그룹에서 각 1개씩 총 2개의 주제어를 추첨하여 출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 모집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왔습니다. 육각노트와 스패너 이렇게 나왔습니다. 육각노트와 스패너가 나왔다고 해서 이걸 배제하기보다는 이 전체의 세트를 충분히 돌려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수시 모집도 새로 신설되면서 이게 있었죠. 그래서 단계 전형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의 학생부 종합으로 10배수를 선발을 하고 그러고 나서 2단계로 넘어가면서 정시하고 똑같이 1단계 성적 20%, 실기 80%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를 통과하면 마찬가지로 2단계로 넘어오면서는 거의 실기 100%와 같이 실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퍼센트가 많이 올라갔죠. 단계 전형을 하고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배수를 이렇게 월등히 뛰어넘진 않아요. 그렇지만 한양대가 조금 이례적이었죠. 이번 수시 모집 같은 경우 디자인 계열에서 10배수였는데 경쟁률이 31.78대 1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일단 한번 지원해보는 그런 성향이지 않았나.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육각노트와 스패너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참 그릴 거 없죠. 질감도 유사하고요. 그렇지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컬러나 이런 것들이 자유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에서 색상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차이를 주면서 그릴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둘 다 금속성이기 때문에 물체의 무게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대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시 합격작 디자인 소울에서 수시 합격작 제공해 주셨어요. 건대, 과기대, 동덕여대 뭐 높은 경쟁률 이번 수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인하대나 이런데 합격하고 잘 지도하는 학원으로 유명합니다. 디자인 소울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참 이쁘게 잘 그리는데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소재랑 같이 믹스를 해서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렇게 뉴진스 캐릭터 막 이런 것들 반사되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 참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연구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잘 지도하는 만큼 학생들이 대학 진학도 잘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홍대 정문 꺾어서 가면 한 5분 거리에 디자인 소울 여기 있습니다. 디자인 소울 오늘도 그림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디자인 소울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총 2장을 보내주셨어요. 한양대 수시에서 2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신 성적이 있습니다. 3.47, 3.33. 저도 한번 물어봤죠.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출신이 어디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3.33 같은 경우에는 예고 출신 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33 예고 출신 그러니까 1단계 정성평가 통과 오케이 가능하겠구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3.47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였고 남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술활동도 별거 없었대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그렇다면 2.9, 3.1에 잘린 학생들은 도대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정성평가는 조금 깜깜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1단계의 이 내신을 가지고 1단계를 통과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실기를 하여서 2 학생 다 합격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컬러가 자유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속의 무채색과 유채색 옐로우 톤하고 좀 대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검정색 이 대비를 가지고 1차적으로 색상 대비, 명도 대비를 가장 극강의 대비를 뽑아 올리고 있고요. 파란색 계열, 블루 계열이 있으면서 이렇게 파랑, 노랑 이렇게 색상 대비를 만들어내면서 무채색하고의 대비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은행이 있다 보니까 메인에서의 표현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한양대 그림 같은 경우에는 주제부가 강조되어 있는 이런 그림들이 주를 이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 분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커다란 구조 축으로 지금 스패너 자체가 좀 선 형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스패너가 방향 지시성으로 이렇게 크게 치고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나서 메인 포인트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큰 면과 포인트 물체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거기에 작은 옵션 들어가고 거기 작은 포인트 이렇게 들어가서 딱 이렇게 주제부 세팅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옵션들 같이 치고 있죠. 이렇게 주제부 설정이 되면서 위아래 세팅 이렇게 들어가서 화면 전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 다시 주제부를 강조하는 이런 축, 공간에서 움직이는 축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아래 물체로 이렇게 잡아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좌우축까지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인부에 딱 중심을 강조하는 그런 레이아웃 아주 심플하죠.
중앙이 딱 집중되는 그런 레이아웃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조만 보도록 할게요. 네, 딱 이렇게 되어 있죠. 전체적인 구조축들이 다 집중을 하고 있고 화면 전체적으로 잡아주고 있는 좌측, 우측, 그리고 하단, 상단 이렇게 화면 전체를 너트의 형태로 잡아내고 스패너로 메인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 칼라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절제한 것 같습니다. 메인 포인트 들어가고 서브 이렇게 뒷공간 들어가면서 딱 칼라를 절제해서 노란색, 검정색 이런 대비 원색과 무채색의 대비를 만들어 놓고 전반적으로 무채색 거기다가 너트는 조금 난색 계열, 웜그레이 계열, 스패너는 쿨그레이 계열 이렇게 쓰면서 편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메인 얼마나 강조가 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칼라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썼습니다. 일단 색상이 움직이는 포인트를 보면은 여기에 난색 계열이 이렇게 있죠. 레드와 옐로우. 여기에 오페라 핑크가 들어가고 이쪽에 바이올렛, 오페라 핑크, 레드 칼라가 이렇게 세모를 만들고 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의도적인 그런 색상의 배치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금속성이기 때문에 반짝반짝하게 대비 굉장히 선명하게 살려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내고 있죠. 마찬가지로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큼직하게 스패너 구조축 화면에서 이렇게 크게 하나 치고 들어가고 있죠. 메인 포인트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서브로 들어가는 스패너가 딱딱 들어가면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중앙부에 집중력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귀염둥이들 이렇게 움직이면서 작은 너트들이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큰 스패너와 작은 스패너 그리고 큰 너트와 작은 너트 하면서 면적 대비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당연히 컬러링과 톤도 굉장히 커다란 큰 대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제부를 설정을 해놓고 저쪽에서부터 공간에 스패너 하나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쪽에서 또 집중시키는 스패너 하나 들어가고 어쨌든 모든 방향성들이 다 주제부 쪽으로 이렇게 쳐다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뒷공간에 너트 하나 그리고 위아래에 다시 잡아내는 너트 하나씩 이렇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너트의 배열 그리고 스패너의 배열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조금 신기하게 들어간 축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에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 축입니다. 얘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걸까? 지금 이렇게 크게 축이 들어가고 이쪽 축 들어가면서 여기 공간이 조금 어중간하게 이렇게 뜨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 이 스패너가 들어가고 그 스패너의 사이드 뷰를 가지고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서 선 요소로 다시 주제부를 집중을 하고 있는 역할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메인 구조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굉장히 명확한 레이아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1단계 통과하고 나서 2단계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엔 거의 실기 100%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것도 하나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국어 80%, 탐구 80%, 뭐 어차피 두 개 똑같지만 어쨌든 하나씩 이렇게 반영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단으로 봤을 때 적정 지원 나오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적정 지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실기가 91점 이렇게 되니까 7.5점 낮게 합격 가능 이렇게 나옵니다. 성적은 적정 지원인데 실기가 A권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7.5점 낮아서 합격 가능 이렇게 나옵니다. 2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실기가 80% 반영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실기가 A0선까지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은 시간들 딱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봅시다. 우리 언제 한번 이렇게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올 시즌 미친 듯이 한번 뜨겁게 달려보시고요. 꼭 좋은 결과 얻으시는 그런 2025학년도 입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합격하실 때까지 그분TV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오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분TV였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